이런 것들을 이제 노리고서 이 작품을 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이 네오 다다이즘 작가들은 고급 예술 혹은 엘리트 예술로 불렸던 전통 예술, 그리고 당시에는 상당히 속물적이다, 그리고 상업적이다라고 평가받고 있었던 대중 예술 간의 간극을 지우려고 시도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듀샹의 레디메이드 혹은 다다이즘과 제스퍼 존스를 중심으로 하는 네오 다다이즘 간의 차이점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레디메이드 그 다다이즘의 대표 작가는 마르셀 듀샹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오 다다이즘 같은 경우엔 아까 살펴봤던 라우센버그와 제스퍼 존스를 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대표작으로는 마르셀 듀샹의 분수, 그리고 이쪽에 네오 다다이즘의 작품 대표작으로는 채색증 청동, 혹은 앞서 살펴봤던 라우센버그의 화이트 페인팅 시리즈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듀샹 같은 경우에는 전통 회화 혹은 기존의 미학적 가치를 이제 부정하기 위해 예술작품 혹은 예술에 대한 정의, 개념에 대해서 거부하고 새로운 예술론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다다이즘 혹은 레디메이드 예술을 펼쳤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오 다다이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한 거는 추상주의 미술에 대한 거부로부터 시작이 됐고, 궁극적으로는 반예술 행위, 즉 역행정 예술 행위를 창조의 일환으로 규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역행정 예술 행위라고 하는 거는 보통 예술 작품이 따라하는 거는 되게 아름다운 자연물의 일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자연물이 아닌 인공산물, 그것도 쓰레기처럼 버려진 맥주 캔을 예술품의 원형, 예술품의 대상으로 삼아서 이렇게 재현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반예술 행위라고도 볼 수 있고, 레디메이드론하고 비교해 볼 때는 역행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레디메이드는 그 기성품을 예술품으로 만들었지만, 이 네오다다이즘, 특히 존스의 이 채색된 청동 같은 경우에는 예술품을 마치 기성품처럼 보이게 만드는, 예, 그런 재미있는 역행적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부러 이런 고귀한 재료, 소위 이제 청동과 같은 그런 귀한 재료로 이런 오브제의 복사본을 제작해서 뭔가 좀 기성품인 척하는 예술품을 만들었다. 한마디로 예술품의 레디메이드화를 이루어낸 게 바로 이 제스퍼 존스의 채색된 청동이다 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반대로 레디메이드 예술에서는 기성품의 기능이 상실된 그런 예술품이 탄생한다. 뭐 자전거 바퀴, 그 다음에 화면에 보이는 분수, 이런 것들 모두 기성품의 원래 기능, 실용적 기능이 다 상실된 예술품인 거죠. 그래서 레디메이드 예술에서 주장하는 것은 예술과 예술 창작의 원리는 아름다움이 아니다. 바로 독창적인 개념이 바로 이 예술 창작의 중심에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예술 작품과 예술가에 대한 어떤 우상화를 경계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레디메이드 예술 같은 경우에는 예술 작품과 기성품 간의 어떤 전복을 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오다다이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수차례 강조한 것처럼 오브제의 기념비화 혹은 그 반대를 겨냥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뭐 소비사회의 명과암을 은유화하고 있다. 또 이런 정신은 나중에 팝아트로 이어지게 되죠. 궁극적으로 이 네오다다이즘 같은 경우는 기성예술과 대중, 상업예술 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엘리트 예술과 상업예술 간의 간극을 지우는 그런 노력을 해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네오다다이즘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팝 아트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팝아트 작품을 살펴보기 앞서서 먼저 그 용어의 기원부터 몇몇 기본적인 사항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 팝아트라고 하는 용어는
1958년 영국의 인디펜던트 그룹이라는 그 작가 모임에서 개최한 이것이 내일이다 라는 전시에 출품된 그 작품들의 경향, 그리고 이미지에서 유래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팝아트라고 하는 그 이름 혹은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바로 엘러웨이라는 사람이고요. 이걸 갖다가 이제 좀 굳힌 사람들, 한마디로 팝아트라는 그 용어 자체를 오늘날 하나의 예술 경향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든 사람들이 바로 뭐 아까 얘기했던 레오 카스틸리를 비롯한 뭐 앨런 스톤이라든지 헨리 겔드젤러 같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팝아트의 특징은 아까 우리가 네오 다다이즘에서도 이런 경향이 있다. 그리고 나중에 팝아트에서 본격화된다라고 했죠. 소비사회의 명과 암. 한마디로 소비문화 또는 대중문화에 대한 찬미, 또 반대적인 조롱의 시선,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 게 바로 이 팝아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팝아트 역시 네오다다이즘처럼 추상주의 혹은 추상표현주의에 대한 거부로부터 시작이 됐고요. 대량 생산, 예술의 공장화 이런 개념을 토대로 예술의 산업화 혹은 사업화를 추진한 것도 역시 팝아트 경향의 작가들에 의해서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범상치 않은 그림 두 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담겨 있는 두 개의 작품은 그림에 묘사되어 있는 그런 형태도 상당히 남다르지만 제목이 더 남다르죠. 자,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에두아르도 파울리치라는 작가가 그린 나는 부자들의 놀이개였어요. 제목이 너무 세요.